안녕하세요, 박나원입니다. 제가 2월에 대륙남님을 포함한 총 4분의 중국어 실력 비교 평가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고 또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대륙남님께서 영상을 통해 공개하셨던 그 몇몇 정보들을 댓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좀 알려주셨어요. 첫째는 중국에서 7, 8살 때부터 16년을 살면서 초중고대를 졸업을 했다. 그리고 중국에서 아나운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셨고 어떤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근무하신 이력도 있고 통번역사뿐만 아니라 강사로서도 활동 이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대륙남님의 중국어 실력에 대해서 결과물만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대륙남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공부를 하셨길래 어떻게 이렇게 중국인조차 감탄하는 그런 실력까지 도달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를 좀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제가 이 각 단계별로 공부하실 수 있는 그 방법은 따로 영상을 하나 이미 제작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시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디테일한 공부법이 아닌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공부법을 찾으려면 어떠한 각도에서 접근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먼저 저는 이것에 대해서 4가지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먼저 재능이에요. 재능. 우리가 재능이 보통이거나 재능이 뛰어난 것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오히려 재능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본인이 언어나 혹은 외국어 자체에 재능이 조금 없어, 좀 평균 이하야 라고 생각이 되면 다른 요소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하는 그런 연구나 노력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바로 환경입니다. 이 환경은 되게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조건이 좀 탄탄해서 고퀄의 수업을 자주 들을 수 있다던가, 아니면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통해서 해외에 나갔다 올 수 있다던가, 아니면 국내에 있더라도 주변에 외국인 친구들이 많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저를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바로 외국어 공부를 하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가 이르면 이를수록 당연히 효과는 크겠죠. 그렇지만 또 그 환경이나 혹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 시기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4번째는 바로 개인의 의욕과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 의욕과 노력이 굉장히 뛰어나 엄청 높은 수준이면 이 앞에 이야기했던 3가지 요인들이 평균 이하라 할지라도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근데 거꾸로 의욕과 노력이 너무 안 따라준다면 앞에 3가지 요인들이 최적화 혹은 평균 이상이 되더라도 외국어 학습의 효율이나 혹은 그 결과물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겠죠. 시중에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나 교재는 이미 많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신의 상황을 이 4가지 요인별로 좀 분석을 해서 나는 어떤 공부법을 취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 나는 어떤 교재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 이렇게 고민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 앞에 4가지 요소를 저의 이야기와 좀 접목시켜서 말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재능이 없는 편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되게 뛰어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평균보다 혹은 평균 조금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환경은 제가 중국에서 5년 반 동안 유학 생활을 했는데요. 그럼 환경이라는 요소를 보면 저는 굉장히 좋은 환경에 처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성향을 이유로 인해 저는 중국인 친구를 진짜 한 명도 사귀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조금 후회되기는 하는데, 유학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외국어를 공부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뭔지 아세요? 현지 원어민과 연애하는 거예요. 언어가 금방 빨리 늡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환경은 매우 좋았으나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 제가 그걸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상황이죠. 그럼 3번째는 시기인데요. 제가 처음 중국을 간 거는 21살 때였어요. 근데 늦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의욕과 노력인데, 제가 중국에서 졸업을 하고 돌아온 게 27살 때였거든요. 그 당시 그래도 난 중국어 잘하는 편이야, 이런 좀 자만심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이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해보고 넘어가면, 어떤 분께서 제 그 이전 영상의 댓글에다가 대륙남님이 사범대를 나왔다, 엄청 대단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중국 대학을 혹은 중국 대학을 나온 유학생을 비하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대륙남님이 사범대를 나와서 대단한 게 아니라 사범대를 나온 대륙남님이 그만큼 노력을 해서 그 수준에 도달한 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국내에서도 어떤 취직이나 혹은 일반적인 시선을 봤을 때 중국 대학 유학생들에 대한 그 평가나 대우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냥 기본적인 기대치만 갖고 있는 거죠. 쟤 중국에서 대학 나오고 중국에서 오래 살았다고 하니까 중국어 어느 정도 하겠네? 이 정도만 있지, 우와, 쟤 중국 대학 나왔어? 오, 완전 대단한데? 이런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만약에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그건 그 사람이 중국 대학을 나와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그 외에 많은 노력을 하고 그냥 그 사람의 자질이나 능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왔을 때 중국 대학 유학생 출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컴플렉스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국내에서 석사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제 자신이 중국어 자체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어를 가장 중요시하고 가장 많이 쓰는 통번역대학원에 진학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인정받는 곳 중에 하나인 한국외대로 결정을 해서 입시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입시를 1년 반 준비했거든요. 너무 진짜 좌절.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많다니. 이거는 정말 괴물들밖에 없구나. 이런 좀 좌절감과 동시에 그게 자극이 돼서 그 전까지 제가 의욕과 노력이 100점 만점에 50이었다면 정말 입시 그 당시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의욕과 노력 점수가 진짜 95까지 올라갔던 그런 시기였어요. 본인의 상황은 사실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을 이 4가지 요소로 좀 구분을 해서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시고, 그리고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륙남님과 또 다른 분들 좀 언급을 해보면, 대륙남님은 언어적인 재능도 되게 뛰어나 보이고요. 그리고 환경도 16년이라는 중국 거주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또 이게 조기 유학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주변에 외국인 친구도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이분이 초중고대를 중국에서 나와서 고급 어휘까지 잘 구사하시는 정도면 의욕과 노력도 어마무시한 분이다. 대륙남님 영상 댓글에 또 누가 어떤 외국인 2분을 언급하면서 이 2분의 중국어를 비교를 해달래요. 아프라는 독일 분이랑 지엘리더라는 캐나다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2분의 그 유튜브 채널을 찾아가서 봤어요. 여러분, 진짜 이분들은 그냥 그러니까 외모는 서양인이야. 근데 완전히 중국인이에요. 중국인. 그래서 이분들은 제가 평가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근데 아프란 분은 되게 미묘하게 그 서양인 특유의 발음이 조금씩 있어요. 되게 미묘해요. 그런데 발화 속도나 듣기 능력, 그리고 그분들이 쓰는 그런 단어의 어휘량이나 혹은 그 수준들이 그냥 그분들은 현지인이에요, 현지인. 특히 그 지엘리더라는 캐나다 분은 근데 느낌이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이게 제 추측인데 아마 학창 시절을 중국에서 보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2분 다 중국인 분을 만나고 있어요. 이 아프라는 분은 중국 분과 결혼을 하셨고, 지엘리더라는 분은 아직 미혼인데 중국 여성분이랑 연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4가지 요인을 다 적용을 해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잘하게 된 그 요인이 분명해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더 얘기해볼까요? 여러분, 외국어를 어느 정도 배웠다 하면은 잠꼬대도 외국어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20대 때부터 어머니께서 제가 유학생활 중간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야, 너 어젯밤에 중국어로 잠꼬대 하더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뿌듯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내가 어떤 외국어를 말하기 전에 그 외국어에 대해서 한국어로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외국어로 생각을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제 통번역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외국어 문장을 내뱉을 때 한국어를 먼저 생각하고 외국어로 그걸 변환을 시킵니다. 저는 한국어가 모국어이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혹은 뭐 제 노력이 부족한 걸 수도 있겠죠. 근데 발화 속도는 되게 빨라요. 왜냐면은 그 변화 속도가 되게 빠른 거예요, 저는. 근데 만약에 유아기부터 외국에서 사신 분들은 그냥 머릿속으로 아예 외국어로 생각을 하고 그 외국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또 한국인으로서 내가 한국어를 말을 할 때 좀 말을 잘 하고 싶어. 그럼 머릿속으로 한국어로 생각하고 좀 다듬은 다음에 한국어로 내뱉잖아요. 근데 저같이 한국어가 모국어인 사람이 외국어를 잘 구사하고 싶을 때 머릿속으로는 한국어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중국어로 내뱉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사람들의 실력 차이는 그 전환하는 속도가 누가 더 짧냐, 누가 더 그 짧은 시간 안에 고급 어휘나 혹은 올바른 어법을 구사하느냐, 여기에 그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외국어를 공부하는 거는 사실 끝이 없어요. 왜냐면은 계속 신조어가 생겨나고 시대에 따라서 안 쓰는 언어는 퇴화가 됩니다. 혹은 의미가 변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공부하셔야 하고, 꾸준히 외부 자극을 받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면서 나에게 맞는 최적의 공부법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약간 뜬구름 잡는 영상이기도 해요. 구체적인 공부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차원의 이야기라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다음 편에는 조기 유학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고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